예, 저희 다음 시간입니다. 한양대의 박진성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주 전공 분야가 ALD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쵸. 네, 원자층 증척법. 원자층 증착법. 네. 그 최근에 작년 여름인가요? 어디 이제 보도 나온 거 보면 네. 한양대 박진성 교수팀 네, 네. 초고 이동도 이그조. 네, 네, 네. 이게 뭐 인디움, 뭐 갈륨 징크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네. 반도체 소재를 개발하였다. 뭐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난 주에 우리 그 연대의 김현재 교수님 예, 이제 예. 모셔가지고 디스플레이 분야의 그 차세대 기판 관련해서 뭐 아모포스 실리콘 뭐 저기 LTPS, LTPS 산화울 뭐 반도체. 산화울 반도체 이 산화울 반도체 이거죠. 네. 네, 이거죠. 그리고 뭐 저 LTPO LTPO 그렇죠. 그리고 뭐 마이크로 뭐 디스플레이 뭐 올레도스 뭐 이런 올레도스. 네, 네. 기판 얘기를 많이 했단 말입니다. 네, 네. 오늘은 이제 교수님은 ALD를 활용한 네. 산화물 반도체 옥사이드 네, 기판 네. 이그조 네, 네. 소재를 쓰는 맞습니까? 네. 네, 그거를 개발하였다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이제 좀 진행을 했어요. 짧게 설명하면 지금 뭐 전자 이동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빠를수록 뭐 일반적으로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아모퍼스 실리콘은 뭐 한 1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옥사이드 기존에 이그조 하는 그 산화물 반도체는 한 10, 예, 맞습니다. LTPS는 한 80에서 100 네, 잘하시네요. 맞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도가 빨라야 된다. 그래야 이제 고해상도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네.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그때 그 얘기했단 말이죠. LTPS는 빨라서 좋긴 한데 뭔가 하여튼 좀 비싸다고 해야 됩니까? 뭐 대면적화하긴 좀 어렵다고 해야 됩니까? 네.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옥사이드 기판을 쓰는데 10 정도로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초고 이동도 네, 이그조 반도체 소재 개발이라고 했는데 초고 이동도면 얼마까지 이동 가능한 겁니까? 산화물 반도체가 이론적으로 보고되어져서 그러니까 계산을 해가지고 나온 걸 얘기하면 네. 이론적으로는 지금 200에서 300 정도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이론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 소재가 처음 이제 2003년도에 사이언스의 이제 동경공대에 네. 호소노 교수라고 하시는 네. 분이 네, 네. 논문을 이제 냈었는데 네. 그때는 단결정으로 냈어요. 단결적으로. 네, 단결정으로 내서 사이언스 됐는데 네. 특징이 투명해요. 어. 근데 이동도가 80 정도가 나온다. 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실리콘을 결정화해가지고 80, 100 만드는데 네. 이런 물질이 새로운 건데 80이 나온다? 근데 문제는 이 공정이 1000도가 넘어요. 그러니까 유리에다가 못 쓰죠. 아, 완전히 높은 그렇죠. 고온이네요. 그 다음에 시드 레이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1년 후에 네이처에 네. 이 인듐가륨 징크 옥사이드를 스파터링으로 했는데 네. 저온에서 만들었던 이동도 10이 나온 거예요. 아까 얘기하셨던. 저온이라면 몇 도입니까? 룸 템퍼러처에서도 아, 나온다고. 그래요? 네. 물론 이제 지금은 공정 온도를 한 350도 정도로 열 처리를 해서 네. 한 10 정도를 만들지만 네. 그래서 플라스틱에다가 휘어지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네이처의 논문이 나옵니다. 2003년, 2004년 이 두 논문이 나온 다음에 네. 그 다음에 2005년부터 되게 아이러니하게 아카데미가 이 연구를 하신 게 아니고 네. 기업에서 저도 그때부터 삼성에서 이 소재를 연구하게 된 게 시작입니다. 디스플레이 잘 적용할 수 있겠구나. 그럴 때 한참 고민했던 게 네. 레이저를 안 쓰고 결정화하는 실리콘을 보다 더 좋은 게 있나? 네. 그러다가 이제 그게 센싱이 된 거죠. 옥사이드라는. 옥사이드 반도체, 산화울 반도체.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초고이동도를 얘기하셨잖아요. 네. 고이동도라고 하면 산화울 반도체가 누가 만들어도 현재는 10 정도가 나와요. 누가 만들어도 10이 나온다. 네, 뭐 인듐갈륨 징크 옥사이드를 예를 든다면. 네. 네. 그런데 이거를 뭐 인듐이나 양을 바꿔본다거니, 네. 아니면 다른 걸 좀 넣어본다든지, 네. 예를 들어서 틴 같은 걸 넣게 돼서 바꾸면 한 30 정도까지는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 뭘 섞으면. 네, 네. 예. 그 이미 이제 그 국내 기업들이 평가를 이미 하고 근래에는 한 40 정도까지도 있는 소재도 있다. 스파터링으로. 스파터링. 예. 스파터링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스파터링이라고 하는 거는 PVD라고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PVD 제가 이제 강의할 때 PVD 물리 기상 증착법. 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증착한데 기상에서 증착을 하는데 CVD도 화학 기상 증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물리 기상하고 화학 기상 뭐냐? ALD는 이제 화학 기상 쪽에 좀 가까운데 그렇죠. 화학 반응하는 게 아니고 네. 물리적으로 물질을 증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베포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네. 내가 원하는 물질을 올려놓고 열을 막 가하는 거예요. 네. 그럼 증기로 되죠. 진공 안에서. 네. 그게 달라붙어서 막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스파터링은 플라즈마라고 하는 많이 플라즈마 다루셨겠지만 플라즈마라고 하는 이온이 가서
우리가 원하는 타겟 머티리얼에 가서 때려주는 거야. 그럼 얘가 뜯어지겠죠. 네. 그럼 그 뜯어진 게 기판에 와서 달라붙어서 막을 만드는. 위로 탁 떨어져서. 네, 그래서 그렇죠. 물리적으로 때린다. 그래서 물리적인 에너지를 이용해서 증기로 만들고 음. 증기로 만들어진 원자가 망막을 만든다고 해서 음. 물리기상 증착법. 아,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플라즈마를 쓰는 스파터링 방법이 되는 겁니다. 플라즈- 스파터링을 때린다라는 말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스파타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일반적 PVD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렇죠. PVD가 좀 큰 방향이고 그 안에 네. 스파터가 들어가 있는 플라즈마를 거죠. 활용해서 때린다. 그렇죠. 스포터라는 공법은 아주 많이 나옵니다. 네, 많이 아무튼, 나오죠. 네, 많이 아무튼 뭐 스파터링으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초고이동도라고 하는 말들은 네, 사실은 경쟁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LTPS보다 더 좋냐 이동도상으로. 네, LTPS가 사실은 결정화를 단결정처럼 만들면 이동도 뭐 300, 400, 500도 가지만 싱글 크리스탈처럼 만든. 네,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양산에서는 한 80여 정도 쓰고 있는데 100 정도. 그럼 우리가 이제 심리적으로 100을 넘기면 네, 그러면 경쟁 상대로서 가치가 있다. 그러면 오. 고이동도인데 100을 넘겨서 더 높게 나오면 우리가 이제 좀 초고이동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단결정, 싱글 크리스탈, 다결정. 싱글 크리스탈은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우리 웨이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반도체 쓰는 이제 웨이퍼, 반도체 쓰는 뭐 아주 빠른 단결정. 거. 다결정, 폴리실리콘은 그렇죠. 이제 LTPS에 쓰는 이제 재료인데 네, 그거는 플래시콘. 네. 레이저로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디스플레이 장비에서 AP 시스템 이런 데서 한 ELA ELA를 가지고 아몰포스 실리콘,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350도 정도에서 실리콘을 만들면 네. 비정질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실리콘에 규칙성이 없는 거예요. 배열이 안 돼 있는 배열이 거죠. 안 돼 있다. 그거를 레이저를 쏘아서 네. 국부적으로 용융을 시켜서 스캔을 해주면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재료과학에서 네. 녹았던 게 다시 결정화가 되니까 재결정화가 일어나면서 네. 결정들을 크기를 키우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다결정. 그게 이제 다결정, 단결정처럼 안 되고 네. 다결정이라는 거는 그 결정 립의 방향이 있는데 네. 그것들이 서로 맞물렸는데 네. 그 방향의 그레인들이 바운더리가 생겨서 그 안에서는 이제 일정하다. 그 안에서는 단결정처럼 보이는데 음. 조금 더 보니까 음. 얘네들의 방향들이 다른 애들끼리 모여져 있는 네. 그런 걸 다 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하려면 뭐 비정지 실리콘 같은 경우는 막 복잡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다결정은 그래도 그 바운더리 단결정처럼 비스탄데 아까 그 그레인이라고 하는 다른 부분을 넘어야 되니까 네. 거기서 이제 에너지의 저항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다. 한 80 정도였던 이제 다결정보다 지금 100 정도? 지금은 이제 논문상으로는 120이고요. 뭐 그걸로 지금 개발하셨다는 거 네, 아닙니까? 뭐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 건데 이제 스파터링 방식은 아니고 그렇죠. 지금 스파터링은 오늘 아니고. 얘기했던 ALD 원자층 증착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한 방향에서 이제 하나 찾았고 뭐 사실은 저희 말고도 이제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것들을 하면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 비슷하게 이동도들이 100 근처 나오는 근처에 보고들도 있고. 네.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스파타로 칠 때는 인디움, 갈륨, 징크 옥사이드를 다 섞여져 있는 타겟으로. 다 섞여져 있는 걸 한 번에 빵 때리면 그렇죠. 빵 때려서 걔네들 때리는 거죠. 그러면 ALD로 할 때는 그것도 섞여져 있는 뭔가 전구체를 갖고 이렇게 한 층씩 올리는 겁니다. 아, 좋은 지적이세요. 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스파터는 인디움 갈륨, 인디움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갈륨 옥사이드 원료를 섞어서 네. 소개를 해서 타겟을 만들어요. 동그랗게 만듭니까? 네모나게 만듭니까? 뭐 디스플레이에서는 네모나게 만들 아, 거고 그래요? 네. 반도체에서 쓴다고 하면 웨이퍼니까 이제 사이즈 모양에 맞춰가지고 네. 만드는데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걸 소개를 해서 만드니까 네. 증착을 하고 방막을 만들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은 호모지니어스 균일하게 방막이 만들어지겠죠. 네. 인디움 갈륨 징크가 동일하게 나오니까. 네. 근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ALD는 뭐 전구체도 뿌리고 네. 반응도 해야 되는데 네. 이게 뭐 원소가 무슨 알루미늄 옥사이드면 알루미늄 옥시전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네. 얘는 인디움도 있고 네. 갈륨도 있고 징크도 있고 네. 말씀하셨던 거를 그거를 우리가 분할을 해가지고 한 층 한 층씩 섞으니까 네. 이제 조합도 많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만들어지는 물질들의 종류도 다양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연구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순차적으로 올립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인디움 갈륨 징크 옥사이드 순차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인디움, 갈륨, 징크.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그 중간중간에 ALD의 테크닉인데 네. 인디움을 조금 더 넣을 수가 있죠. 사이클을. 네. 또는 갈륨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징크를 더 그게 이제 ALD가 스파터랑 가장 큰 차이점인 거죠. 아, 우리가 좀 선택해서 이제 어떤 그렇죠. 레시피를 만든다라는 느낌. 그렇죠. 어떤 건 좀 두껍게, 아니 몇 번 더. 좀 더 몇 번 넣으면 그 부분들이 나노지만 네. 그 양들이 더 들어갈 수 있게 되니까 태생 자체가 스파터로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타겟을 바꿨지만 호모지니어스 성장이니까 지금 저희의 연구 결과로는 이동도의 한계가 존재하는 거고. 근데 반도체 예를 들어서 지금 ALD를 가지고 디스플레이는 반도체에 쓴다고 했었을 때 더 높은 이동도를 만들려고 한다면 네. 스파터로는 정해져 있는 거 지난 15년 동안 한 거거든요. 네.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2005년에 이제 사람들이 스파터 시작했었을 때 지금 24년이 됐는데 네. 지금 20여 년 정도 됐죠. 네. 스파터를 가지고 안 해본 소지 없어요. 제가 냈던 특허도 주기율표 회사에서 삼성 했을 때 주기율표 다 섞어가지고 특허 냈었어요. 다 때려보는군요. 왜냐면 첫 번째 제 미션이 그거였어요. 인듐갈륨 징크옥사이드가 이미 원천 특허가 있으니 네. 너 박사잖아. 네. 우리는 저기 회피라는 단어를 쓰면 금기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건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 해피. 해피하게. 즐거운. 예, 해피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어도 박사인데 그런 거 해야지. 그래서 제가 삼성 가서 처음에 주기율표 펼쳐놓고 네. 원서 거짓말 안 하고 다 섞어봤습니다. 다 스포터 네. 때려봤습니까? 호선우 교수가 저를 만날 때마다 했던 얘기가 있어요. 누구 교수요? 그 아까 인듐갈륨 징크옥사이드 만들었던 동경고 호선우 교수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네. 저 만날 때 했던 얘기 있어요. 박사 네. 이 구조보다 더 좋은 거 만들었어? 다 해봤어. 또 다른 거 있어? 있어. 뭐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없어요? 아니요. 섞으면 다 돼요. 섞으면 다 돼요? 섞으면 다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네. 섞어서 반도체는 되는데 네. 아까 얘기했던 이동도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네. 그럼요. 이동도 높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를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서운해해요. 뭐를 얘기해야 됩니까? 신뢰성이라는 거예요. 신뢰성. 신뢰성이 보장받지 않은 이동도를 높은 거를 만드는 방법은 많이 보고가 됐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신뢰성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패널을 만들었다고 했었을 때 네. 뭐 제 이미지 네. 잘생기진 않았지만 제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특정한 이미지의 화소 부분들은 계속 켜져 있어야 되고 네. 어떤 데는 계속 꺼져 있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는 트랜지스터에다가 계속 바이오스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가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전류는 안 변하고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네. 이 트랜지스터가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전류량이 바뀌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스테빌리티, 인스테빌리티라고 얘기하는데 네. 그런 게 단결정 실리콘 이런 데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신뢰성이 높다. 네, 안정적인 거죠. 네. 그런 변함이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이 산화활 반도체는 초창기 때 이 신뢰성의 문제가 많이 보고가 됐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네. 우리가 실리콘 얘기해서 단결정은 잘 알려져 있어요. 네. 공유결합이라고 하는 강한 결합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네. 전자구조도 우리가 실리콘에다가 도핑을 해주면 네. 잘 아시겠지만 N형을 도핑해주면 N타입, 네. 네. P형을 도핑해주면 P타입. 네. 그런데 이 산화활 반도체가 처음에 나왔을 때 너는 정체가 뭐냐? 너는 공유결합, 왜냐면 우리가 실리콘은 공유결합성 반도체라고 반도체 쪽에서 많이 배웠는데 얘는 공유결합성 반도체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온 결합이라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 지금 아까도 제가 인듐 갈륨 징크 옥사이드라고 했는데 네. 옥사이드는 음이온이에요. 근데 인듐 갈륨 징크 옥사이드는 양이온이에요. 이 두 개가 만나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특성이라고 하는 전하를 만드는 건데 네. 그 메커니즘이 네. 산소가 다 스토이키오메트리, 그러니까 정량에 맞게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만드는 도중에는 산소가 좀씩 빠질 거 아니에요? 네. 또는 뭐 인듐이 다른 쪽에 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얘네들이 그것 때문에 차지가 전자가 생겨나요. 그래서 N타입의 특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산화합을 반도체를 가지고 우리가 뭐 N형을 만들고 싶은데 얘는 원래 태생이 N형인데 왜 만들 때 산소가 부족하거나 또는 뭐 수소가 좀 들어간다고 하면 전하가 늘어나니까 일렉트론이. 네. 그래서 P타입을 만들고 싶어서 그럼 P형을 넣으면 네. 안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징크 옥사이드 같은 산화물 반도체를 가지고 P타입을 만들려는 시도를 지난 30년, 40년 동안 도핑을 해서 네. 연구를 했는데 안 돼요. 2000년 초반에 그 리뷰 페이퍼 80페이지짜리 논문이 하나가 나왔어요.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왜 징크 옥사이드는 P타입이 안 되나? 예. 그 80페이지를 읽고 네.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원소를 섞을 때 네. 중요한 원리로 삼았던 이제 두 가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건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되는 걸로 그냥. 도핑을 해서는 안 되고 네. 산화활 반도체는 그래서 P타입이 지금 사실은 도전 소재인데 네. 물질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리콘에 도핑해가지고 N형 P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물질을 바꿔요.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산화물 중에 P타입을 나타내는 머티리얼로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틴 모노옥사이드, 틴 O. 왜냐면 틴 다이옥사이드는 또 재미난 게 N타입이에요. 모노옥사이드 네. 또는 카파 옥사이드.
우리가 지금 이제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 네네. N 타입이냐 P 타입이냐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흘러가는 주된 전하가 있잖아요. 반도체에서. 네, N타입은 전자가 주된 전하인 거예요. 전자가 많은 거예요. 네. P 타입 P타입은 전자의 반대가 되어지는 홀이 많은. 전공이 많은. 그렇죠. 아,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필드를 줬었을 때 네. 채널을 흘러가게 만들어주는 브릿지를 만들어주는 채널의 통로가 네. 전자냐, 네, N타입, 네. 홀이냐, 전공이냐, P타입. P 타입. 예. 인데. 그래서 산화활 반도체는 N타입인 거. N 타입바 있다. N타입만 있는 거죠. 일단 그러면 어쨌든 지금 스포터로 이 치는 거를 ALD로 해서 네.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렸더니 뭐 조절을 해서. 조절을 해서 어떤 건 조금 더 하고 네. 뭐 이런 식으로 했더니 전자 이동도가 100 얼마요? 지금 보고한 건 저희가 이제 120 정도. 120까지 올라왔더라. 기존에 지금 10짜리 쓰는데. 네. 전자 이동도가 높아지면은 우리가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에서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와닿는 거는 화소의 크기입니다. 화소의 크기. 그게 이제 결국 고해상도. 네. 그 다음에 아까 기판도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저희가 시모스를 써가지고 마이크로 올레드로 가려고 하더라도 그렇죠. 네. LTPS라는 걸 갖고 쓰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는 웨이퍼라고 하는 단결정을 갖고 하니까 네. 트랜지스터는 기본적으로 전류를 흘러주는 거를 흘렸다 끊었다 할 때 쓰는 건데 네. 그러면 트랜지스터는 크기에 비례해서 전류량이 비례하는데 네. 전류라고 하는 거는 전하의 농도 네. 그 다음에 이동도 요게 이 곱으로 전류량들이 이제 나타내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전류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이동도를. 이동도를 높이는 건데 이동도는 물질의 태생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물질의 구조나 물질의 소재. 네. 그러니까 이제 이동도를 높일 수 있고 그러면 소자를 크기를 작게. 예를 들어서 네. 같은 전류 나는 1만 필요해. 네. 그런데 1인 걸로 만들 때 1인 사이즈가 필요했다면 이동도가 100이면 1이 전류가 필요하면 100분의 1로 줄일 수가 있죠. 그렇죠. 크기를 그럼 100분의 1로 줄일 수 있으니까 고해상도 그 다음에 작은 화소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동일한 어떤 크기면은 더 많은 화소를 집어넣을 수 더 있는 많은 기판. 트랜지스터를 집적할 수 있게 되어지는. 집적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동도와 관련이 있는데 네, 네. 그게 기존에는 아모퍼스 실리콘, 옥사이드, 그러니까 산화 반도체, 다결정 폴리실리콘이 이제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썼는데 네, 지금 옥사이드가 폴리실리콘보다도 더 빠른 특성을 나타내 주는 게 이제 ALD 증착법으로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네, 걸 보여줬는데 그러면 속도 뭐 이런 건 어떻습니까? 네, 구동하는 속도를 말씀하시는 아니요. 거죠. 공정 속도. 아, 공정 속도. 네. 그렇죠. 좋은 질문이세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에서는 스루풋이 중요하고 네. 사실 반도체에서는 ALD 공정은 거의 뭐 많이 쓰는 범용 공정 장비니까. 느림에도 불구하고 어쩔 그렇죠. 수 없이 써야 되니까. 그건 이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디스플레이는 아직 그 이유에 아직 못 도달했는데 네. 여기는 택타임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했던 스파터 대비해 가지고 택타임이 저희가 이제 계산을 해 보니까 20에서 40배 정도 느립니다. 같은 두께를 만들 때.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장비를 기존에 알고 있는 시간을 분할해서 이제 ALD라는 게 우리가 프리커서 넣어주고 리액턴트 넣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스파터링은 시간에 따라서 나오는 증착하는 거고 네. CVD도 네. 그거를 예를 들어서 공간을 분할해 가지고 뭐 저기 스캔을 해서 속도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이제 예를 들어서 배치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번에 다량의 여러 개를. 여러 장을 한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의 아이디어들이 가능한데 그 어쨌든 장비도 많이 필요할 게고. 그래서 이제 뭐 저희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스캔, 그러니까 그 공간 분할을 해가지고 산화 반도체들을 연구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간 분할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저 프라이팬 하나에 계란 후라이를 하나만 이제 저기 후라이를 한다라고 치면 네, 그 위에 뭐 예를 들어 후추 뿌리고 소금 뿌리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뿌리는데 요거를 여러 공간에 나눠서 계란 여러 개 띄워갖고 후추를 소금을 여러 번 뿌리고 뭐 이런다는 게 공간 분할입니까? ALD를 처음에 얘기할 때는 시간 분할이라는 말을 많이 썼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사이클을 그러니까 A랑 B랑 만나야지 A, B가 만들어져서 네, 하나의 층이 만들어지니까 네, 이거를 시간으로 동일한 프라이팬에다가 네, 그래서 그거 하나를 하는데 요 시간 2개가 들어가니까 네, 이거 하는데 여기 프라이팬이 익는 시간 동안에 10번을 계속 해야 되니까 한 판만 갖고 하면 네.
다른 애들은 그 시간 동안에 막 올라가는데 네. 한층 한층 올라가니까 느린 거죠. 어. 근데 이거를 만약에 프라이팬이 막 움직인다고 생각하고 그 위에서 계란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리고 쉽게 말하면 A랑 B랑 나오는 네. 가스가 있다고 잉크젯 헤드처럼. 네. 그 대신에 기판이 막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아, 밑에 기판이 움직인다고. 그러면 기판의 속도에 비례해서 결국에는 ALD는 기판 표면에 이게 물질이 와닿아가지고 붙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그거를 붓고 퍼징해주고 또 반응해주는 이 시간을 시간으로 한 공간에서만 하니까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얘는 계속 나오게 해주고 공간을 분할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택타임을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간 분할. 아, 기판은 움직이는 거군요. 기판이 움직이든 아, 뭐, 아니면 가스가 움직이든 움직이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스피드를 높일 수 있게 되니까 어. 전체적으로 생산량이라는 어. 표현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높일 수가 있죠. 교수님 몰래 지금 한양대 교수님 하고 계신데 네. 뭐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저는 한양대에 옮긴 건 2013년 3월부터. 그 전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 그 전에는 이제 자기 단국대 좀 있고 그 전에 삼성 디스플레이 있었었죠. 그렇군요. 삼성 디스플레이에 몇 년 계셨습니까? 저희가 4년 반 정도 있었던 것 4년 같아요. 반. 예, 박사님으로 이제 들어가신 거. 그렇죠. 그 작년에 이거 초고이동도 이거죠. 네. 그 산화물 반도체 기판 개발하였다. 뭐 기술 개발하였다 나왔을 때 맨 마지막에 이 연구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지원을 받아서 네네. 연구가 된 거다라고 네네. 이제 아마 그게 조건이었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뭐 홍보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근데 이제 요거 개발 제가 지금 이제 그런 시간에 대해서 기존의 스퍼터링보다 얼마나 시간이 더 걸립니까라고 여쭤본 게 결국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뭐 그런 상용 양산 라인에서는 실제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 이런 거지 이제 뭐 이제 포석을 두고 이제 그런 개발 연구를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뭐 선행 연구 같은 거죠, 일종. 네. 근데 지금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옥사이드 산화물 뭐 이거죠 요게 양산 라인에 들어간다. 양산 라인에서 이걸 한다라고 하면은 그럼 LTPS는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일단 여기 가정이 필요한데요. 네. 가정이 필요한데 네. 지금 현재는 양산을 스파터링으로 하고 있어요. 이미. 네, 이미 하고 있고 지금 8.6세대 뭐 수주한다는 것도 스파타링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걸 다 옥사이드로 간다면서요? 네. 네. 8.6세대 이번에 투자한 거는 이제 모두 옥사이드로 하고 네. 제가 알기로는 LTPS 투자가 없습니다. 모든 드라이빙 트랜지스터랑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산화물 반도체로 한다는 거고 스파터링으로 네.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ALD 쓰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논문을 같이 이제 했던 부분에 대해서 과제나 이 관련돼 가지고 저희 후원을 해주고 관심 가졌던 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먼저 그 부분들을 지원을 해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사사도 당연히 삼성 디스플레이와 함께 했던 거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아까 속도에 대한 부분은 네. 어쨌든 좀 스파터보다는 좀 열세인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좀 뭐랄까 실제 양산 라인에 도입됐을 경우에는 그건 우리가 개선 뭐 어떤 방법이든 간에 써서 이제 속도는 기존하고 맞춰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기존 우리가 항상 양산을 생각할 때 생산비, 택타임 중요하거든요. 네. 기존의 PVD로 할 수 있는 거는 그걸 하고 절대 이걸로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제품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갈까? 더 높은 이동도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겠죠. LTPS 쓰던가 그렇죠. 아니면 산화물을 쓰는데 더 높은 이동도를 원하거나. 네. 그래서 사실은 삼성 디스플레이도 그런 높은 이동도에 대한 연구들을 해왔고 사실은 여전히 고민하고 하고 있는데 네. 저희는 이제 그런 선행으로서 ALD가 기존의 PVD를 아무리 해도 사실은 할수 아까 없는. 20년 정도 했는데 아무리 바꿔보고 다 스켜만 해봐도 안 되는. 3, 40이 한계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높여도 뭐 50 맥스라는 얘기도 있고 네. 근데 이제 ALD는 사실은 뭐 보고된 바로는 4, 50은 아주 쉽게 만들고 네. 그 특별하게 좀 조정을 하게 되면 초고이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니즈가 필요로 하는 제품군 예를 들어서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아까 마이크로 올레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웨이퍼가 들어오고 네. 거기에는 지금 시모스를 쓰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 시모스를 써가지고 하게 되면 이제 파운드리한테 다 맡기고 그렇죠. 디스플레이는 거기다 올레드 장착하면 되는데 네. 사실은 실리콘보다 산화물 반도체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이동도보다도 오프 커런트에 있습니다. 껐을 때 전류가 유출되지 않는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실리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위칭 트랜지스터를 했을 때 네. 전류를 흘러주고 끄면 껐다라는 게 전류를 안 흐른다지만 전류 레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대략 한 10헥토암페어 정도 되면. 네. 그런데 그 말인즉슨 그거보다 더 낮은 전류량은 네.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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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산화물 반도체는 현존하는 측정 장비로 측정이 안 되고 지금 이론적으로나 다른 방법으로 추출했었을 때 10의 마이너스 20, 21승 이하라고 하는 얘기가 많아요. 뭐 리퀴지가 없다. 그렇죠. 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 부분이 네. 사실 처음에 산화물 반도체를 적용을 처음 했던 게 네. 샤프가 먼저 아이패드 3에 썼었고 2011년도에 그래서 아이패드에 나왔는데 어느 누구도 거기에 산화물 썼다는 얘기는 안 써놨죠. 10대 중에 한 대만 들어갔으니까. 아, 그래요. 복불복이에요. 내 패널이 좀 오래가 가면 그런 거고. 근데 이거를 일찍 애플이 뭐에서 포인트를 알게 됐냐면 이동도가 그때는 저희는 이동도라고 생각해요. 이동도가 아니었고 오프 커런트에 있고 이게 구동에 이점이 있게 되고 사실 여러분들이 요즘에 always on display OLED 하면서 사실은 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계속 켜놓는단 말이죠. LTPO. 근데 이제 LTPO라고 얘기했는데 거기 스위칭을 산화물로 쓴 거거든요. 네. 그러면 스위칭을 할 때 리프레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움직이는 게 아니면 고정한 거면 이미지 프리징 이미지면 그냥 띄워놓고 안 새니까 리프레싱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헤르츠 구동보다 더 낮은 헤르츠 구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 우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배터리 적게 먹으면서 할 때 화면이 계속 켜 있다. 아주 중요한 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바일로 모두 다 갔는데 네. 소비 전력을 낮추는 거에 관심이 높은데 네. 둘 중에 하나예요. 네. 배터리의 밀도를 높여가지고 네. 오래 쓰게 하거나 네. 배터리는 비슷한데 오래 쓰려고 하면 덜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 구조가 그 디스플레이에 들어갔었을 때 일본에 광고가 하나 있어요. 스마트폰 광고가. 그 배를 타고 조난을 당했는데 네. 이 대기 전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디스플레이를 켜가지고 전화랑 해. 뭔가 3일 동안 그거를 켜도 배터리 저기 계속 켜져서 구조됐다라는 식의 약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좀 그 컨셉 광고이긴 하지만 특징을 잘 잡아서 그 특징 부분들을 강조한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얘기하는 게 이제 당연히 오프 커런트는 고유의 물질의 특성인 거고 사실 이것 때문에 물론 디스플레이에서도 그런 구동에 대한 부분에서 이점으로 갖고 스위칭에 쓰고 LTPO에 왔지만 사실은 반도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도 요 오프 커런트에서 시작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지금 올레도스 얘기하시면서 이제 오프 커런트에 대한 걸 네.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리퀴지가 거의 없다. 아예 네. 없다라고 봐야 된다. 뭐 그렇게 지금은 생각들을 많이 그럼 하고 그쪽도 지금 이거죠. 뭐 이런 옥사이드 이게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좀 역사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결론적으로는 반도체 회사들, 그러니까 로직이나 이제 우리가 이제 IDM이라든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인티그레이션에서 만드는 반도체 회사들, 인텔, TSMC, 그다음에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들 시점이 언제냐의 차이지만 연구의 시작들은 일찍부터 했습니다. 산화물 반도체를 가지고. 싱글 크리스탈인 단결정인 그 실리콘과 산화물 반도체를 같이 섞어서 쓰는 거를 계속 연구를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네. 인터널리 시작을 했었어요. 아우. 근데 이게 저희가 혹시 이제 그 산화물 반도체 하면 나오는 사람이 일본의 아까 동경공대 호소노 교수님. 호소노. 왜냐면 네. 호소노, 히데오 호소노 교수님. 그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굽니까? 그 10년 정도 그러니까 2007년 6년에 SEL 네. 서마이컨덕터 에너지 레보레토리라고 하는 네. 얘네들이 팹을 갖고 있으면서 공정을 해가지고 특허를 라이센스하고 파는 회사예요. 네. SEL이라고 하는 네. 데인데 야마자키 순페이라고 하는 지금 벌써 구순이 되셨을 것 같아요. 하하. 예. 이분이 IGGO는 IGGO인데 네. 뭐 이렇게 G축 그러니까 C축 방향으로 얼라인드 되어져 있는 CAAC라는 용어를 쓰는 IGGO를 네. 갑자기 시장에 갖고 나와서 홍보를 합니다. 왜냐면 아모포스 IGGO는 그냥 스파터로 만들면 비정질이거든요. 네. 네. 근데 얘네들은 비정질이지만 잘 살펴보면 아니야. 정렬이 돼 있어서 이게 C축으로는 오더링이 돼 있어. 라고 얘기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안 믿었죠. 네. 근데 이제 이거를 갖고 이 사람들이 2012년, 13년, 14년도 왜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11년도에는 양산을 했으니까 이걸 갖고 와서 누구랑 손을 잡고 연구를 시작하냐면 대만에 있는 UMC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 이상하죠. 네. 디스플레이 회사도 아닌데 네. 네. UMC랑 갖고 뭘 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논문들을 내기 시작하는데 도스램, 도스램, 노스램. 네, 네. 그럼 이제 도스램은 DOS니까 우리 네. 컴퓨터 도스 아니고요. 우리가 D램의 D라고 생각해요. 다이나믹. 근데 어. OS가 붙으니까 네. 램인데 거기에다가 OS를 든 거야. 옥사이드 서마이컨덕터라는 말을 거기다 껴놓은 거야. 오. 낸드인데 OS를 드니까 노스램이 되는 거죠. 오. 그러면 이거를 그 논문들을 잘 생각해 보면 실리콘 웨이퍼가 있는데 네. 거기 위에다가 산화울 반도체를 네. 증착을 하는 거예요. 스파터로. 오. 그때는 스파터였었으니까. 오. 증착을 해서 그걸 가지고 산화울 반도체는 우리 이제 뭐 D램이나 뭐 보면 이제 낸드나 보면 이제 사실은 그 셀을 구동하는 부분들도 스위칭도 있지만 네. 또 이거를 이제 인풋을 읽거나 하는 리드아웃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특징 오프 커런트가 났기 때문에 없다. 리텐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고려해야 된다고 할 때 네. 그러면 사실은 반도체는 캡이 예를 들어서 D램이라고 하면 자꾸 새니까 네. 얘를 계속 이제 우리가 리프레시를 해줘가지고 네. 저장을 유지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얘를 쓰게 되면 그거 할 필요가 없네. 리텐션 타임을 길게 가져가니까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겠죠. 어.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강점들을 서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이 나노에 대한 스케일로 소자들을 만드는 부분들을 갖지 못하니까 그런 이제 파운더리하고 조금씩 협업을 하면서 갖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됐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인지를 안 했었어요. 사실 그걸 잘 따져보면 요즘에 이제 LTPO라고 애플이 LGD한테 요구해가지고 만들었던 하나의 화소에 2종의 반도체를 쓰게 되는 그러니까 LTPS하고 산화활 반도체를 지금 하나의 화소에 쓰고 있잖아요. 폴리실리콘하고 이거저를 같이 쓰고 있다. 네. 네. 그게 사실은 뭐 LTPO라고 뭐 말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뭐 어떤 분들은 기자분들이 로우 템퍼러처 폴리 옥사이드라고 쓰는데 아유 잘못된 용어입니다. 우리 김현재 교수님도 와서 그 얘기 하셨어요. 아닙니다. 잘못된 용어입니다. 뭐 얘기하셨어요. 네, 잘못된. 왜냐하면 LTPS 플러스 옥사이드를 합하다 보니까 네. S를 빼고 O를 붙여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사실은 업계는 네. LTPO를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쉽게 쓰니까 이해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회사마다 뭐 MTO, 그 이름 다 HPO 다르죠. 다 다르게 쓰고 있어요. LGD랑 삼성D랑 이름도 다르죠. 네, 네, HPO, 네. 하이브리드 뭐 네. 폴리실리콘 옥사이드 네, 뭐 이런 네, 식으로. 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종에 대한 채널들은 네. 사실 디스플레이가 먼저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부분들 놓고 보면 사실은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요즘에 패키징의 이종 접합처럼 네. 화소내에서 다른 형태들의 반도체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도입이 됐고 여기에 가장 큰 키는 탭을 할 수 있는 반도체 탭이라는 게 증착을 해가지고 대포. 네. 왜냐하면 반도체에서는 다 단결정 썼잖아요. 네, 네, 지금까지 데포지션을 성공적으로 네. 반도체로 적용한 적은 우리가 디스플레이에서는 성공적으로 적용을 한 거죠. 네. 아모포스 실리콘, 네. LTPS 산화물. 네. 근데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 반도체에서는 네. 아직 양산에 써가지고 데포지션을 쓰는 방법으로 적용된 거는 3D 낸드에서 폴리실리콘을 증착해서 쓴 거. 이제 3D 낸드가 되니까 에스펙트 레이쇼가 이제 깊어지는데 채널 홀 채널을 수직으로 쌓아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CVD 방식을 써가지고 네. 실리콘을 증착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폴리실리콘으로 만들어서 네. 이동도가 매우 우수하지는 않지만 네. 단결정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들 쓰는 낸드에서 쓰는 이제 3D 낸드 쓰는 실리콘 트랜지스터는 네. 아주 좀 성능이 저하된 그들이 생각하는 트랜지스터 레벨의 트랜지스터도 아닌 요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에 있는 거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내용 종합해 보면 D램이나 낸드에 어떤 부분에 전류의 어떤 리퀴지가 있을 것 같은 어떤 부위에는 산화물 반도체를 증착해서 쓸 수도 있는 시장이 생길 수도 있다. 맞습니다. 그게 산화활 반도체를 그 아까 말씀드렸던 셀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네. 당연히 이제 소자업체, 장비업체, 그 다음에 이 프리커서를 만드는 소지업체들이 네. 당연히 이걸 몰랐을 리가 없죠. 그래서 처음에 아마 코로나 전쯤으로 생각이 들어요. 네. 그쯤에 이걸 갖고 제일 먼저 그러니까 증착을 하는 반도체 채널을 제일 많이 요구했던 3D 곳이 낸드? 네, 네. 3D 낸드였었어요. 네, 네. 아시겠지만 이제 낸드의 그 층 싸움이 심화되고 있었을 때 네. 두께는 점점 두꺼워지고 있고 네. 에스펙트 레이션은 점점 높아지고 있고 네. 그러려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뭐 디스플레이는 택타임의 문제지만 반도체는 그게 아니라 증착이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그래서 산화물 반도체에 관심을 가졌었어요. 오. 그래서 처음에는 낸드 쪽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걸 쓰려고 했었어요. 문제는 산화물 반도체의 이해도가 떨어졌을 때였죠. 아니 근데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스포터가 아니고 그렇죠. ALD. ALD로 그렇죠. 그렇군요. 그래서 ALD를 네, 인터널리 네, 테스트들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ALD 뎁을 했었었는데 네. 국내에서도 제가 알기로 진행이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문제는 네, 뎁이 되고 뭐 만들어지는 건 어떻게든지 뭐 이동도도 뭐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가장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됐어요. 뭐죠? 우리가 낸드는 썼다 지웠다를 해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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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제 ONO라고 하는 차지 트래핑하는 곳에서 네, 사실은 전화를 거기에 이제 전자를 넣어서 네, 가둬가지고 네. 스레숄드 볼티지를 바꿔서 평가를 했는데 네. 이제 전화를 흘리느냐 흘리지 않느냐를 네. 지우려고 하면 실리콘은 필드를 가면 홀이 생겨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홀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있는 일렉트론들을 상쇄시켜서 소위 말해서 지우는 리셋을 시키는 역할을 했는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네. 산화물 반도체는 홀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실리콘처럼 우리가 실리콘 반도체 책을 공부하면 네, 얘네들이 그 혼성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리콘끼리 다이아몬드 이렇게 정사면체를 만들어 가지고 네. 구조들을 만들거든요. 다이아몬드 스트럭처라고. 네, 그러면 얘네들이 이 전하가 비어 있는 가전자대라는 거하고 전하가 채워져 있는 우리 이제 밸런스 밴드라고 하는 이제 비어져 있는 것과 채워져 있는 컨덕션 밴드. 이게 대칭 구조예요. 그러니까 도핑을 하더라도 네. 여기 아래로 홀 쪽으로 일렉트론 쪽으로 해서 우리가 P타입, N타입을 도핑으로 만들 수 있는데 네, 산화물 반도체는 아까 산소하고 양이온인데 컨덕션 밴드는 양이온이 만들고 있고 밸런스 밴드는 산소가 만들고 있는데 밸런스 밴드가 작아요. 그래서 전자 스테이터스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홀이 잘 안 만들어지고 양도 적고. 지울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랜드에 적용했을 그렇죠. 때. 네. 그거를 만들고 나면 이제 알게 된 거죠. 아, 랜드에는 그럼 적용이 어렵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때 이제 네. 그쪽에서는 산화물은 반도체 이제 낸드 쪽에서는 어렵다. 이제 어렵다라고 드랍 형태처럼 됐죠. 그리고 안 되는 것처럼. D램은요? 그때는 D램은 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D램은 안 쳐다보고. 그때 D램은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뭐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하는 구조라든지 GAA. 예.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저머늄을 우리가 쌓아가지고 애칭을 해가지고 네. 이제 그런 적층 형태들을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네. 이제 그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죠. 서멀 버짓이라고 하는. anyway, 근데 지금 그걸 놓고 봤었을 때 D램에서도 밀도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들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그거를 또 한편으로 해결해가면서 갈 수 있었던 게 연결되어지는 한 축이 HBM인 거죠. D램을 막 이제 패키징으로 쌓으면 용량을 높일 수 있었던 거잖아요. 갈아서. 네. 지금 다. 네네. 이제 그걸 쓰게 되는 건데 사실은 반도체 쪽에서는 3D D램, 3D 낸드는 기념비적인 거예요. 아시겠지만 2D로 낸드를 줄이는데 트랜지스터가 이미 한계도 있고 서로 간섭도 있어서 네. 못한다는 거를 삼성이 이제 뒤집어가지고 낸드로 네. 버티컬리 네. 트랜지스터를 세운 거였잖아요. 네. 네. 그때 제일 적용했던 게 요즘 말하는 VCT, 버티컬 채널 트랜지스터. 네. 그거를 이제 만들었던 건데 D램도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3D D램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트랜지스터를 이제 버티컬리 세우고 싶은 거고 네. 캐퍼시턴도 네. 위로 안 하고 옆으로 옆으로, 눕고 싶은 네, 거고 네. 뭐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러려고 했었을 때 가장 1번이 뭐냐면 네. 채널이 있어야 돼요. 어. 증착을 할 수 있는. 어. 그것도 ALD로 할 수 있는. 오. 그래서 그 뭐 한때 10여 년 이상 지금도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 우리 2D 칼코즈나인, 2D 머티리얼이라고 하는 것들이 반도체에서 되게 많이 연구들을 되고 있는데 네. 그 뎁을 하고 만들고 증착을 해서 만드는데 네. 2D 머티리얼도 중요한 캔디데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성능도 좋고 네. 얘도 사실은 N형 P형의 약간의 이제 머티리얼의 도핑으로 되지 않고 약간 선택성은 있는데 얘가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온도도 높고 디펙이 없어야 되니까 또 네.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막을 만드는 성장 이렇게 3D 구조에서 막을 잘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네. 2D는 한 층을 만드는데 옆으로 성장을 해요. 레터럴 성장이라고 하는데 네. 한 층을 다 만들고 그 다음 층을 또 만들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한 층을 만드는 도중에 어디 결함이 있거나 그러면 거기는 두 층의 시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층만 딱 만들어지면 온도가 높아도 좋겠지만 얘를 한 층, 두 층, 세 층이
제어가 안 되면 어디 음. 이제 불균일하게 되게 되면 네. 얘네들이 반데르발스 영향 때문에 성능의 저하가 눈에 띄게 보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제어하는 연구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고 성능하는데 네. 이런 고민들을 하는 와중에 디스플레이 쪽에서 이구조를 스파터로 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그룹도 산화물 반도체를 제가 ALD로 연구를 시작한 게 네. 제가 학교로 옮긴 게 2010 지금 제가 2009년에서 2013년 네. 네. 13년에 옮겼는데 네. 회사에 있었을 때 저도 전공이 ALD니까 ALD를 해야 됩니다라고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네. 저한테 두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뭐 이제 일단 여기가 학교냐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 학교야? 네, 여기 학교야 그러면서 네, 첫 네. 번째 장비가 있냐? 음. 8세대 장비 있냐? 음. 장비가 있는지 갖고 와. 두 번째 음. 택타임 어떻게 할 거야? 느리잖아. 느리잖아. 나도 반도체 알아. 네, 네, 나도 네. 반도체에서 왔어. 네, 그러면 네, 알아. 네. 그래서 이제 스파터를 갖고 소재하고 연구 박사니까 연구했는데 나오자마자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게 ALD 산화물 반도체를 연구를 하는데 네. 생태계가 조성이 안 돼 있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반도체에서 쓰는 소재를 안 쓰는 거야. 첫 번째 반도체에서는 인듐이란 머티리얼을 양산에 써본 적이 없어요. 아, 그렇군요. 안 써봤잖아요. 아시죠? 예. 갈륨도 우리가 알고 있는 뭐. MOCVD의 갈륨 나이트라이드는 모르겠지만 그건 뭐 절로 예. ALD 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징크? 징크. 더더욱더 더러운데 왜 써요? 아무것도 안 써봤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머티리얼들의 생태계가 없었어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전구체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전구체가 액체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그 알려져 있는 것들이 이제 고체나 고체나. 왜냐하면 이제 준비들이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13년도에 처음 나와가지고 국내 프리커서 업체 아는 분들을 찾아가면서 얘기했었을 때 액체는 딱 세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인듐 프리커서라는 게 만들어졌던 게. 그 중에 하나는 거기가 만들어졌어요. 알려져 있는 건 두 개였었고 하나는 이미 특허가 익스파이어 됐었고 하나는 독일인데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특허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좀 루즈해진 상태였고 네. 하나는 그게 만들었는데 그렇게 난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벌써 10년 이상 네. 흘렀죠. 네. 아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2009년에 제가 교수가 됐네. 13년에 한양대고. 네, 네. 그래서 지금 벌써 5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 소재를 가지고 반도체가 시작한다고 했었을 때 뭐 아까 말씀드린 초고 이동도 됩니다. 뭐 물론 이제 회사가 해봐야 되겠죠. 소자도 더 작게 만들어보고. 근데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장비가 있니? 전구체가 소재가 있니? 이미 레디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잠깐 요거부터 그 뒤에 이제 이 생태계 말씀하시기 전에 그러면 지금 랜드는 좀 어렵다. 어려운데 뭐 이거는 다시 보기가 시작은 된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더 깊이 말씀드리는 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같이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D램은 D램은 관심이 높습니다. 오케이. 로직은요? 로직은 제가 볼 때는 생각보다 더 빨리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오케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고 뭐 하여튼 적용 분야는 뭐 여러 뭐 회사별로 좀 다르겠죠. 근데 네. 이제 있다. 지금 소재 장비 측면에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ALD 장비하는 회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반도체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디스플레이는 아까 네, 이제 산화물 반도체 네, 말씀하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9개를 나눈다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디스플레이는 아직 양산에 들어간 거는 아니죠. 네. 근데 이제 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뭐 이게 뭐 제가 디스플레이는 사실은 산화물 반도체를 이 ALD에 대해서는 사실은 가장 오랫동안 한 거는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10년이 넘었습니다. ALD 잘하죠. 예,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CVD부터 시작해가지고 ALD를 돼 있고 네. 뭐 업계에서는 이미 사실 알고 있으니까 네. 이걸 가지고 네. 가장 많이 연구한 데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렇군요.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많이 하고 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는 제가 이제 논문의 사사가 삼성 디스플레이 들어갔다니까 저희는 네. 삼성 디스플레이랑은 이제 그냥 일종의 이제 산학 과제죠. 네, 저희가 그 앞에 이제 어떻게 보면 패스 파인딩처럼 네. 제가 횟수를 따져보니까 7년을 넘은 것 같습니다. 어이구, 네, 오래 그래서 하시네. 저희가 네. 이제 오랫동안 이제 학교 입장에서 그쪽에서는 이제 탐색이니까 네. 바라보면서 연구를 했는데 뭐 이것도 이제 오픈이 돼 있는 거니까. 네. 그 이제 그 국책 과제가 한 4년 전에 만들어졌었어요. 산화물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서 스루풋을 높이는. 그래서 이제 그 과제 장비를 담당하고 있는 거는 AP 시스템즈입니다.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갈 수 있다. 반도체는 어때요?
반도체는 아까 지금 예를 들어서 랜드는 뭐 다시 이제 백도 네. 해가지고 시작하는 것 같다. 반도체는 네. 국내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10년을 하는데 네. 주성 엔지니어링이 네. 그 기술을 디스플레이만 하지는 않았지 않겠습니까? 반도체가 뭐보다 더 크니까 그지. 네. 예. 내가 사실은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이 오랜 시간을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분야에서는 이제 좀 선도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 가장 오랫동안. 뭐 황 회장님이 좀 아시겠지만 기술에 대한 좀 선도하려고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강하시니까 아우, 리딩하시는 게. 장수도 강하시고. 예, 네,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국내외 업체들의 어떤 테스트나 이런 평가들은 하고 있고 이것도 뭐 찾아보면 나와 있는 거니까 으뜸 기업 과제라는 게 으뜸 기업이 됐거든요. 네. 으뜸 기업 과제를 반도체로 아마 산화울 반도체들을 좀 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다면 뭐 하이닉스로 가겠죠. 삼성이랑 어차피 뭐 잘 모르겠습니다. 네, 거래가 안 돼. 뭐 이것도 나와 있는 얘기니까. 뭐 그렇게. 근데 이제 그러면 삼성은 누구랑? 삼성은 누구랑 하는지 오픈으로 말하면 안 될 것 같긴 아 한데 그래. 한국 기업입니까? 해외 기업입니까? 이것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생각으로는 해외 기업 같습니다. 해외면 미국입니까? 아니면 저 유럽에 있는? 그냥 뭐 제가 볼 때는 이제 ALD 장비의 마켓 쉐어라는 걸 따져봤었을 때 잘하는 기업이 또 있겠죠. 글로벌 리더가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런 기업이다. 그렇군요. 프리커서는 어떻게 지금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이제 제가 사실은 이게 사실은 좀 더 많이 깊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네. 이제 제가 이제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반도체를 연구하면서 네. 우리가 보면 칩메이커들 요즘 보시면 소재들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하이닉스도 소재 쪽만 관련돼 있는 팀이 크게 커졌고 네. 삼성은 옛날부터 이제 소재 관리하는 팀들이 전문 팀들이 있고 네. 이제 그 팀들이 이제 대부분 다 관여했던 게 뭐냐면 그 소재들을 전구체라든지 회사들하고 만나가지고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하니까 가져와 보세요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하이K 다이렉트릭 그 다음에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 나이트라이드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절연체는 ALD는 없어서는 필수죠. 다이렉트 컨스탄트도. 그 다음에 금속 우리가 알고 있는 TIN 탄탈륨 나이트라이드 네.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몰리 핫하고요. 네. 루세늄도 평가했고 코발트 네. 이런 것들을 다 할 때 ALD를 다 썼는데 네. 이 도체와 부도체 같은 경우에는 네. ALD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공정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디자인이 이렇게 돼서 열적 반응이 적고 반응은 어떤 리간드면 반응을 잘 하니까 그래서 불순물이 적으면 그 다음에 결정이 잘 만들어서 온도가 높으면 네. 저항이 낮아. 네. 결정성이 잘 나오면 다일 컨스탄트가 높아. 네. 이렇게 다들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전구체 회사들이 가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회사 리간드가 더 좋아요. 고온에서 버티고 만들면 K가 잘 나와요. 저항이 낮아요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화학 반응 같은 거. 네. 그런데 반도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 한 번도 ALD라는 거를 탭을 해본 적이 없어요. 실리콘 웨이퍼라는 단결적인 그렇게 좋은데 네. 누가 그거를 가지고 탭이라는 걸 생각 여기가 이렇게 이동도가 좋은데 그리고 이거는 지금 모든 시뮬레이션과 경험치가 다 돼 있어서 시뮬레이션만 해도 지금 다 케이던스부터 시작해서 캐드, 티캐드 다 맞는데 네. 그러니까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프리커서가 중요한 이유가 네. 이 프리커서로 예를 들어서 산화울 반도체를 만들어요. 네. 대표적으로 아까 인듐 옥사이드를 예를 든다면 네. 인듐 옥사이드 전구체가 A, B, C, D가 있어요. 네. 당연히 뭐 프리커서 구조나 이런 게 다르니까 동일한 온도에서 얘네들 갖고 증착을 해보면 성장 속도가 첫 번째는 다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성장 속도 다른 거는 우리가 사이클을 높여서 맞추면 됩니다. 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얘 반도체 특성이라는 게 네. 산소의 결합. 그래서 이제 산소가 산화물 만들면 화학 반응을 만드니까 인듐 2O3가 돼야 되는데 네. 안타깝게도 산소가 좀 적게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온도가 있으니까 결함이 있고 우리가 디팩이라는 게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그 생성 정도는 뭐에 기인되는 건가? 그게 결국에는 캐리어 농도, 네. 캐리어 농도와 이동도. 네. 그게 컨덕티비티, 반도체 프로퍼티. 네. 근데 이제 따지면 인듐과 상수의 스토이키오메트리도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많이 보고하고 있는데 분석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하면 대부분 불순물 없어요. 왜냐면 반응을 시켰더니 뭐 클로린도 없어요. 네. 플로린도 없어요. 네. 카본도 없어요. 나이트로젠도 없어요. 없는 건 좋은데
우리가 분석하는 장비라고 하는 게 분석의 한계라는 게 있거든요. 걔가 분석을 못하는 예를 들어서 XPS는 0.1 아토믹 퍼센트. 그럼 아보가드로 수는 10의 23승계인데 네. 0.1 아토믹 퍼센트면 10의 20승계 이하는 예로는 안 나온다는 거야. 있어도. 있어도 안 나온다. 두 번째는 네. 산화울 반도체에 수소가 들어가면 네. 이게 이제 사실 지금 반도체에서 좀 고민이 많은 디스플레이도 고민했던 건데 수소가 들어가면 수소가 전자를 내줘요. 그러면 얘가 반도체는 전자 농도가 적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데 네. 수소가 얘네들한테 열 처리를 했더니 수소가 들어갔네. 어디서 수소가 넘어왔네. 우리가 수소를 뺄 수도 있지만 네. 사실 수소를 우리가 컨트롤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얘가 전기 전도도가 조금씩 높아져 가지고 그러면 도체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화학 반응하면서도 리간드 구조에 따라서 수소가 다르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지금 그래서 지금 그쪽 산업 반도체 관련해서 반도체 쪽에 프리커서 하는 회사들은 국내에 있습니까? 네, 아까 제가 15년 동안 국내 회사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회사들이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면 한솔케미컬, 한솔케미칼, DNF도 DNF 하고 있고 지금 솔브레인에 인수됐죠. 그 회사는. 그렇죠. 네, 솔브레인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DNF, 솔브레인 모두 다 했기 때문에 네, 네. 동일한 회사라고 얘기하면 둘 그렇군요. 다. 네. 그 다음에 우리 UP캠도 조금 갖고 UP케미칼. 있고. 네, 네.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 레이크 갖고 머티리얼. 있고. 그런 회사들이 전고체를 그 준비를 다 하고 있군요. 그게 인디움 옥사이드, 저 갈륨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를 할 수 있는. 사실 프리커서. 징크는 뭐 새로운 부분들은 적고요. 네. 네, 인디움이나 갈륨들의 연구들을 하고 있고 국내는 이제 대부분 다 관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이제 이게 실제로 양산 라인에 적용이 되어갖고 빡 나오려면 아직은 안 하고 있는 중이고 뭐 디스플레이든. 내가 뭐 지금 테스트하거나 네. 패스파인딩 하면서 연구하고 있다고 반도체들? 보면 되겠죠. 반도체도 맞습니다. 언제쯤 될까요? 되게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네, 하지 말라고 했고 저도 잘 모른다고 했는데 꼭 하시는데 아니 사람들이 이걸 제일 궁금해. 맞습니다. 그럼 언제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 네. 이게 제가 이제 당연히 그걸 알면 네. 다 삽니다. 뭐를요? 주식을 사야죠. 다 예. 알면 제가 사죠 당연히. 그 엄청난 이 판도 변화가 있는 거 패러다임 아닙니까? 바뀔 수 있는데 네. 다만 제가 뭐 1년 후냐 3년 후냐 5년 후냐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런 얘기 할 때. 제가 회사에서 디스플레이에서 나와서 학교 와가지고 시험시 2009년도에 네. 제 제목의 그 발표 제목의 처음이 이제 ALD 네. 산화울 반도체 응용을 갖고 네. 발표를 했었어요. 네. 그때는 사람들이 비웃었었어요. 너 혼자 해라. 그냥 그걸 ALD 로 ALD로 굳이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쓰겠냐 반도체는 쳐다도 안 보는데. 네. 그리고 5년이 지났는데 뭐 그 논문도 나오고 결과도 나오네. 이제 일부 사람들이 이런 것도 돼. 나도 해볼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정확히 7, 8년 전에는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장비를 사겠다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장비를 사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반도체 쪽에서는 조금씩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는데 그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프 커넥터가 진짜 낮은 게 맞아? 왜냐면 ALD로 검증한 게 없으니까 PVD만 있었으니까 코로나 전쯤부터는 이제 세미나 같은 것들을 시키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코로나 지금 전이라는 게 한 되니까. 6, 7년 전입니다. 6, 7년. 뭐 6, 7년 됐죠, 지금. 그렇군요. 그럼요. 네. 2019년인데, 네, 예, 제가 19년도 연구년 갔었는데, 그 전쯤부터 불러다녔어요. 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미나 해봐라. 뭐냐, 물질이라는 게 있다는데. 예. 그럼 이제 코로나를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소통이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동안에, 국내외적으로, 이 작업들을 열심히들 패스파인딩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들을 제 중국, 유럽, 미국, 한국 막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디스플레이는 뭐 하여튼 그 10자리를 120자리까지 올려고 할 때 뭐 속도를 빠르게 하고 뭐 이렇게 되면 결과물의 초고 해상도가 가능하다. 반도체 되면은 전류의 어떤 리퀴지가 그러니까 측정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전력 소모량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3년 정도 전이었나요? 그 네. 굉장히 자극적인 제목의 그 잡지, 우리 이제 반도체 잡지에 아이맥에서 네. 캐페시털리스 디램이라는 말이 나오게 돼요. 오. 캐페시가 없는 디램? 이게 이상한- 뭐지? 네.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말이 나오는 게 2T0C라는 말이 나와요. 2T. 트랜지스터 두 개에 네.
그러니까 캐패시티가 없는 없는. 제로인 거죠. 근데 사실은 뭐 이런 개념 2T 제로시라는 거는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고 알려져 있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캐패시터가 없이 D램을 하겠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올레드도 마찬가지인데 트랜지스터 2개를 가지고 단위 소재를 갖고 스위칭하고 드라이빙을 하는데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원래는 1T 1C였잖아요. 네. 이제 캐패시터에 저장을 했던 건데 네. 그러면 D램 같은 데에서 얘를 쓰려고 할 때 전화를 어딘가에 넣어놔야지. 넣어놔야지 네. 얘가 썼다 안 썼다는 걸 알고 네. 그걸 누군가가 읽어서 있다 없다를 알아야 되는데 네. 그랬었을 때 아까 2T 제로시를 쓴다고 했었을 때 트랜지스터 하나는 스위칭을 해가지고 다른 하나 트랜지스터가 예를 들어서 연결되어 있는 노드,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노드라는 곳이 기생캡이죠. 따지고 보면 굉장히 작은. 네. 근데 거기에 전압을 줘가지고 트랜지스터를 닫고 거기에 차지가 채워지면 그 캡 안에 포텐셜이 채워지겠죠. 그걸로 확인을 한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포텐셜을 연동해가지고 두 번째 트랜지스터를 우리가 이제 열고 닫는 걸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지 아닌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들이 이제 또 진보돼서 이제 EDRAM이라고 뭐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뭐 EDRAM, 뭐 인베디드 DRAM, 인베디드 DRAM 이제 다양한 종류들의 반도체들이나 네. 여러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제 산화열 반도체가 그런 부분에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냥 전원에 의하면 저는 뭐 본 적도 없고 제가 확인한 것도 아니지만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인텔이나 TSMC들이 그런 부분들을 연구하거나 그러니까 패스파인딩으로 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적용이 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굉장히 어려운 걸 또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이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유, 즐겁게 들으셨다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뭔가 연구적인 얘기와 실제로 또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얘기도 쭉 해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보통 그 교수님들이 그렇게 얘기 잘 안 하시거든요. 네. 기업 얘기들은. 그런 네. 건가요? 지금 아닙니다. 너무 많이 얘기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얘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오늘 긴 시간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 논문은 보려면 어디 가서 어떻게 검색해야 됩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한양대. 네, 저희 실험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실험실 홈페이지 검색을 어떻게 해야 되죠? 뭐 박진성 한양대 교수 이렇게. 한양대 뭐 신소재공학과를 찾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희 실험실이 뭐 정보전자 실험실인데 네. 그렇게 치시면 네. 금방 찾고요. 예. 뭐 연결돼 있어서 들어오시면 최근 논문들이라든지 저희는 많이 파일업이 돼 있어서요. 네, 그거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논문의 원문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